영훈이 형 오랜만에 아니 고 박사님 고 교수님 오랜만에 보는 거고요. 그때 저희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안 음, 됐었죠. 네, 뭐 중가운데 그냥 뭐 흐지부지 네. 됐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음, 제가 고 박사님, 고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 교수님을 소개하면 고 교수님은 한신대에서 철학으로 어, 학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보스턴으로 갔죠. 그래서 음, 어, 그, 보스턴에서 보스턴 대학원과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음, 그다음에 남부의 하버드라는 반더빌트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몇 년도였죠? 그때 2004년에 제 PhD 받았죠. 예. 예, 밴더빌트에서. 예. 네. 그리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라는 도시에 있는 로레인, 로라인,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금 교수로 음,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예. 한 13년 됐죠. 2008년에 왔으니까 벌써 음, 13년. 네. 13년째 13년 됐고 이제 예. 예, 2008년 14년째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죠. 13년. 예. 거기서 13년간 티칭을 하신 거죠? 네, 2008년에 왔으니까. 다른 데에서 티칭한 적은 있나요? 뭐, 예, 미국? 이전에 와서 뭐 짧게 뭐 파타임으로 음,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바로 테뉴어로 와서 뭐 그냥 대학으로 와서. 예, 계속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음, 제가 있는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음,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 하면은 이제 2년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죠.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래서 2년제가 다 아니고 어, 우리 이쪽 그 LCCC, 그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 로레인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 다른 대학들이 한 10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캠퍼스 안에. 들어와 10개요?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학사, 석사 학위를 계속 이렇게 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기에 우리 이 캠퍼스 안에 있는 대학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이제 음, 지원을 해가지고 예. 계속 이제 학사학위를 받고 더 할 수 있으면 석사학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계속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학교 커요. 학부생만 지금 10,000명은 넘으니까. 음.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도 예, 받을 수 있다고요? 박사학위도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굉장히 그 오하이오에서 큰그 The Ohio State 그 음. OSU 이런 대학들, CSU 이런 대학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저기 어, 로레인 우리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 캠퍼스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일단 여기에서 2년을 하고 계속 더 계속 하고 이제 디그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학사, 석사, 뭐 이제 박사 이런 거 하면은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학교를 계속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 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캠퍼스 안에 음. 모든 대학 건물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 유니버시티 파트너십이라고 예. 그 큰 건물에 있어요. 이 대학에. 이 음. 대학에 이제 그 대학들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해요. 여러 개 대학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네. 원래 음. 대학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렇죠. 메인 캠퍼스는 들어와 그렇죠. 있다는 메인 얘기예요? 캠퍼스는 다른 데 있고 아, 여기 보통 그 캠퍼스들이 미국의 대학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보통 세컨드 캠퍼스 뭐 우리말로 말하면 분교식으로. 분교들이 여러 개. 우리 그 LCC 그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도 그 분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개인가? 이쪽에만 있는 게 일리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클리블랜드 부근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큰 대학들 뭐 일반 주립대 이런 데들도 이제 세컨드 캠퍼스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아, 중에 이제 우리 그 LCCC 캠퍼스 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음. 학생들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학교들이 좀 많이 달라요. 뭐 어떤 학생은 아, 뭐 이제 지금 뭐 학부를 졸업했는데 석사 과정에서 뭐 OSU 다니고 뭐 아니면은 뭐 CSU 다니고 뭐 케이스 뭐 이렇게 어뭐 근데 대학들 많이 예. 근데 질문은
그 학교에서 그 건물에 그 원래 본교에서 다니면 되는데 음. 왜 굳이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희한하네. 굉장한 큰 이제 대학도 비즈니스라 어. 우리 그 원래 여기 메인 캠퍼스는 우리 그 커뮤니티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네, 메인 그런데 음.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 아 가지고 계속 여기서 같이 수업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굳이 예. 이제 지역을 예. 옮기지 굳이 않고 옮기자. 다만 그러고서 그 어. 메인 캠퍼스 가서 몇 개 들어야 될 그런 필수 과목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가지고 음. 그러고서 학위를 인제 나중에 인제 그 학교에서 받는 거죠, 학위를.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 예. 이사할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이사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게 서로가 워낙 큰 도 예예예예. 큰 주니까 오하이오가 그니까 지역이 예예. 그렇지. 크니까 한국은 예. 상상하기 좀 힘들 거예요. 예. 도시가 그렇지. 엄청 크니까. 예. 이런 대학 모델. 그걸 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LCCC and University Partnership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대학이 운영이 되죠. 예. 그럼 고 교수님이 graduate school 그 석사학위도 학생도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인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학위인데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도 꽤 되죠, 그런 학생들이. 음. 예. 근데 예. 주로 학부모 아이들을 근데 이제 주로 대부분이 여기는 인제 아무래도 인제 커뮤니티가 주로 1-2 학년생이 대부분이고 음. 1-2 학년생이 대부분이고 인제 3-4 학년 있고 그다음에 간혹 그 졸업하고 또 이렇게 그 리턴 돌아오는 근데 석사학위 과정 이게 추가하는 사람들. 이게 고 교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석사학위 학생들은 예. 다 좀 알잖아요. 뭔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석사가 그리고 편 석 네 예. 대학원생들이 좀 편해요. 보캐블러리가 좀 예. sophisticate 하잖아요 좀. 예예. 그러니까 더 가르치기가 쉽다고요. 근데 쉽죠. 예. 학부 애들은 말도 빠르고 말도 유행도 빠르고 하고 말도 그리고 안 듣고 애들이 보통 랭귀지 집중력 굉장히 잘해요. 여기 미국에서 잘하면 이 예. 랭귀지 너무 말을 잘하잖아 말 애들이. 잘하지. 예. 근데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런 1-2 학년들 주로 3-4 학년 1-2 학년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또 음. 집중 시간도 짧아서 음. 이게 수시로 이게 강의 준비를 처음에 저도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인제 좀 약간 이게 좀 습관이 많이 됐는데 저희 처음에는 뭐 엄청 그 준비를 해 가지고 심지어 그 농담까지도 다 준비하고 왜냐하면 그 집중력이 금방 떨어져요. 이게 강의만 해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네.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고 딴짓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여긴 또 클래스룸 디스럽션 이런 밸런스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데 음. 그래서 절대 그 수업 시간에 인제 셀폰이라든가 뭐 휴대폰 이런 거 절대 사용 못 하고 뭐 인제 퀴즈도 다 꺼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룰들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학부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이걸 해야 되니까 음. 나는 뭐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근데 음. 뭐 미국에서 많이 인제 그동안 지금 뭐 95 년도에 왔으니까 미국에 비유로. 우리 홍승환 97 년도. 선생님이 96 년에 왔나? 아마 97, 그랬 97. 나보다 2년 뒤에 왔죠? IMF 터지기 바로 전에 맞죠. 왔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2년 뒤에 왔어요. 나는 그렇죠. 내가 거의 MDB 졸업할 때 음. 그때 인제 음. 오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예. 이게 그래. 이게 참 뭐 그런 게 그래도 아니 이거는 좀 오래 얘기할 토픽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딱 하나만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딱 한 가지만. 뭐냐면 어떻게 지금 고 교수님의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켜야 음. 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계속 저는 이 뭐 영어 공부가 시켜야죠. 항상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예예.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고 교수님 영어를 꽤 잘하셨어요. 뭐 영토플도 하시고 그래서 잠깐 가만있어 봐. 나도 좀 그거는 좀 나중 아 나중에 네. 근데 지나가고. 딱 한 예예예. 가지만 예. 어떻게 스스로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비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예. 글쎄 뭐 비결이라기보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음. 계속 외우거든요. 이게 그러세요? 사실 이게 모국어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모국어 감각은 8 살이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에이지가 그러니까 8 이면은 8살 넘어 가지고 배우는 거는 이게 완전히 모국어가 되기가 음.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비슷하게는 가는데 8살 이후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대학 졸업하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법은 이게 생각을 해 가지고 벌써 이걸 전환시키면은 늦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소통에서 굉장히
어색함도 느끼고 그 우리 학생들이나 뭐 이런 뭐 동료들이라든가 칼리그들이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우는데 그냥 뭐 아니 그냥 외워만 외워 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 또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 외우는 건데 아, 써먹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 식으로 외우고 어떤 식으로 써먹어요? 뭐 아니야 그 속담 같은 거 뭐 아, 격언 같은 것도 많이 외우고 정말 예 왜냐면은 대단하다. 아, 예 왜냐면은 이제 그래야 되니까 뭐 속담 격언들 많이 외우고 책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내가 클래스 시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 그러면 그걸 또 연락 옮겨 가지고 그걸 또 막 외우고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외운 문장들이 거의 뭐 반 정도 수업 클래스의 반 정도를 인제 차지하면은 아, 굉장히 부드럽게 인제 클래스가 인제 가는 거거든요.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렇지. 근데 인제 이게 써야지. 그리고 뭐 뉴스가 여기 뭐 ABC, MBC 일어나자마자 뭐 이게 저기 MSNBC 뭐 CNN 이런 뉴스들 음, 그거 뭐 계속 보고 뭐 하고 왜냐하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사적인 뭐라든가 그런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같이 보니까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무슨 시험 공부 이런 준비하고 옛날처럼 옛날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이런 뭐 토플, GRE 뭐 이런 거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비법, 무슨 쪽집게다 비법도 아니다 한다. 밑밥은 아닌데 네, 제가 그거 영토폰에서 좀 같이 우리 같이 뭐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보스턴에서 영토폰을 네. 만들어서 고 교수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요 과외 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좀 가세를 했었죠. 네. 네. 그래요. 하여튼간 하여튼 그래요. 맞아. 외우고 써먹고. 예. 음.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지. 예. 가끔씩 예. 우리 음. 아이들은 좀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특수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쵸.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NN에서도 스튜던트 뉴스가 있어요. CNN 있어요. 5지, 예. CNN 10이라고. 어. 그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어. 내가 MBC도 있잖아. 키즈 버전 있던데. 그래? 그 있어? 나이트ሊ 뉴스 MBC 있어요. 예. 네.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도 영어 임프루브 시키냐면 그거를 내가 일단 쫙 봐요. 스크립만 쫙 봐요. 그 전날 스크립이 뜨거든요. 쫙 본 음. 다음에 애들한테 인제 보여준다고. 중간중간에 멈춰.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 줘. 내가 음. 준비한 거를. 예. 음. 그리고 애들한테 질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내가 좀 어. 향상을 시키죠. 애들은 야 워낙 이게 근데 음. 그 일종의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뭐 disability 그렇지, service 그렇지. 하다가 뭐 처음에 인제 special need라는 표현 쓰고 뭐 disability, special need 뭐 지금은 인제 우리는 그런 용어도 다 안 쓰고 이제 그 뭐죠? accessibility service인가 뭐 이렇게 써 나가요. 그래 가지고 그 accommodation 뭐 이런 뭐 리스트 해 가지고 뭐 쓰고 뭐 그러는데 그게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그거라는 게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 아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애들이 같이 우리 같은 나라 언어를 사용해도 이게 다루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닌데 나 같으면 못 하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애들 왜냐하면은 네. 인내심도 굉장히 아주 필요하고 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어. 인내심이 제일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예. 어. 네. 그분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래. 선생이 뭐 보통 음.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음.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게요. 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 그 로레인 칼리지에서 네. 가르치시는 게 뭐 어떤 분야를 가르치는 학부 어 애들이니까 학부 애들이니까 예. 예 나는 인제 학부 강의를 하고 음. 거기에 뭐 3-4 과목별로 학년 학생 아니면은 뭐 음. 가끔 이렇게 석사 과정 밟고 있는 학생들이 인제 들어오기도 하고 네. 우리는 또 커뮤니티 칼리지라 이게 꼭 나이 가끔씩
리타이어 하신 분들, 뭐 그렇지. 교장 음. 어디에 뭐 프린서플 뭐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들어와요. 음. 근데 그 과목이 과목이. 이제 개론이 많아요. 개론이. 그러니까 어. 그 어. 인트로덕션 뭐 서베이 뭐 이런 것 과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인문학 개론, 음. 그다음 세계 종교학 개론, 그다음 뭐 그다음 단위가 이제 종교학 개론, 음. 그다음 이제 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동서 비교 철학을 그럼 강의해요. 예. 대학원? 예. 아니에요. 우리 학부생들이 어. 그래서 동서 비교 철학을 예. 학부에도? 학부에서 오, 수준 예, 높네. 또 예, 그 이스턴 필로소피를 하는데 어. 곁따라서 같이 그 뭐 비교 철학을 같이 강의하고 어. 그다음 더 윗단위로 가서 이제 종교와 과학이 있어요. Religion and Science를 오, 강의하고 그래요? 와. 예, 그다음 이제 Religion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 종교 미국 종교까지. 이것도 하고 근데 어, 이거를 한 한국 학기에 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렇지. 릴리전이 이거 예. 아메리카? 와. 이거를 한 학기에 다 할 수 있지는 이걸 한 학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들어서 그 뭐 개론 말고 그 위에 그 일렉티브 쪽으로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음. 그러니까 뭐 every 그 스프링 세메스터만 연다든가 아니면은 뭐 fall 세메스터에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또 하죠. 그래서 근데 네. 그 릴리전 인 아메리카는 내가 음.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뭐 컴패러티브 음. 비교 음. 종교학도 관심 예예예. 있는 학생들이 비교 있나 보죠, 철학. 예, 그게? 여기서. 예. 예? 예, 비교 철학. 동서비. 예. 비교 종교학, 비교 철학. 비교 철학. 응. 비교 철학. 응.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있나 보네. 그럼 특히 그 이스턴 필로소피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어. 여기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가 이제 대다수인 그 음. 다수가 기독교인 그 머저리티인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가 아니어도 자기 종교가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제 서구 문명이 어째 기독교 문명하고 계속 이게 같이 가면서 뭐 같으니까 거기 분위기에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감들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서구 문명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그런 학생들 아니면은 이제 서구 문명의 한계 한계.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좀 한계 이런 어. 것들을 많이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 이런 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어. 이 동양 세계에 어. 이제 또 눈을 돌리고 어. 이런 학생들이 꽤 돼요. 그래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음. 뭐 또 다르면 요즘 뭐 인제 또 한국의 뭐 케이팝이다 뭐 인제 뭐 하여튼 이래 가지고 하여튼 동양에 관한 그 과목만 개설되면은 이렇게 많이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뭐 동양 철학 아니면은 뭐 Asian literature 뭐 이런 것들. 음. 그래서 뭐 BTS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막 그냥 뭐 한국어 몰라도 BTS는 다 뭐 알고 뭐 이러니까 이 어. 케이팝 뭐 그럼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듣는 과목은 그 과목은 학생 태도는 좋겠네요. 눈이 초롱초롱하겠네. 물론 인제 여기서 그렇지. 그 elective로 갈수록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인제 몇 개 필수 과목이 있지만 나머지 그 이제 100 그러니까 100 단위, 200 단위로 가거든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100 단위 네. 그게 가장 낮은 건데 거기에 인제 개론들이 많이 있죠. 개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몇 개는 완전히 필수고 몇 개는 어느 한 그 필드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세계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 고르는 건데 그거는 인제 아이들이 많이 듣는다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 Religion in America 아니면은 Eastern Philosophy 음. 뭐 Religion and Science 이거는 그야말로 인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거를 음. 그러니까 학생들 태도도 좋고 음. 아주 진지하고 뭐 질문도 이게 음. 그냥 뭐 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 그런 생각하고. 질문들. 예. 어 이런 것들이 많죠. 음. 그럼 가르칠 맛은 나겠네 그때. 예, 그런 과목들은. 근데 인제 뭐 많이 듣진 않아요. 많이 그런 듣진 않고 것들은. 예. 10명 선택 내외. 과목들은 한 음. 열 몇 명 정도? 10명 정도? 뭐 근데 뭐 세계 종교학개론이라든가 인문학개론 이런 거는 뭐 음. 30 명, 40명 한 클래스에. 음.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뭐 비교 철학, 비교 음. 종교학 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보스턴 대학원을 같이 다닐 때 제가 음. 1년 늦게 2년 늦게 왔지만 고 교수님께서 그때가 마지막 해였죠. MDB 마지막 해 보스턴 대학에서. 그랬을 거예요. 예예예. 근데 그 보스턴 대가 굉장히 비교 비교 종교학으로 유명한 교수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예.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 왔었거든요. 뭐 음. '성대가 괜찮은 대학원이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스턴 대학원을 가 보스턴 대학에 들어간 건데 음. 처음 고 교수님 만났을 때 화이트헤드 우리가 자주 어. 모였잖아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국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예. 네 와이 그때 정말 순수했잖아요. 그쵸? 예. 그쵸. 네. 지금은 토론도 하고. 많이 멀렸어. 지금은 다 지금 있고 너무 이제 다 다르지만. 늙었 예. 예? 예? 아. 네. 그 목사님이랑도 맨날 예, 많이 있었죠. 코팅하시고 네. 일 예. 끝나고 예 아. 한잔하면서 예 철학 뭐 종교, 기독교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란 게 화이트헤드가 정말 어렵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 화이트헤드에 굉장히 네. 정통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문도 나 있고 그 보스턴 아.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철학도 하는데 굉장히 심취한 거 아니에요, 화이트헤드. 그렇죠. 네. 많이 뭐 시청자분들이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화이트헤드는 뭐 형이상학 철학을 이어받은 마지막 형이 철학자, 현대 철학자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음. 과학도 정통하고 그다음에 근대 철학 그다음에 클래식 고전 철학에도 정통하신 분. 그렇죠. 수학에도 정통하고 수학자였죠, 원래. 음.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분의 정통도 하고 어떻게 철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전공까지 했는지. 네. 그건 뭐 글쎄 뭐 모르겠어. 화이트헤드는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워낙 지금도 읽고 그 있어요? 철학자이고 뭐 책도 나중에 인제 뭐 그분이 물리학자, 수학자 뭐 굉장히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서도 많이 펴내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다 은퇴하고 나서 그 음. 철학의 그 대작들을 많이 인제 또 내고 대단한 근데 그러는 어떻게 건데 형은 철학에 빠지신 거야? 나는 아니 그래서 사실 인제 제가 가장 어떻게 음. 한신대에서 김상일 저희 우리 저기 제가 지금도 이게 계속 잘 뭐 김상희 배우고 교수님. 예 한사상. 아 은사님 예 한철학 한사상 예. 김상일 교수님이 대단하십니다. 또 예 저희 스승님 김상일 교수님이 음. 클레어먼에서 또 거기가 또 화이트헤드 철학으로 과정 신학, 과정 사상, 과정 철학으로도 유명하니까 네. 거기서 배워서 한신대에 오셔서 인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인제 계셨을 때 이제 제가 인제 또 운 좋게 또 그때 들어갔어요, 한신대를. 예 들어가 음. 가지고 그분 과목을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음. 예 뭐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나도 그분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떤 그래 점이 가지고 그렇게 끌렸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 1 학년 때부터 음. 어려운 책을 막 인제 보게 되고 예. 그때는 정말 뭐 무슨 뭐 이야기인지도 뭐 이해도 제대로 음. 못하면서도 막 음. 인제 얼굴 좀 들으시고 뭐 예 이게 또 빨려 시험도 이게 잘 예. 그래요? 인제 시험도 봐야 되고 음. 뭐 이러니까 음. 뭐 엄청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두 번 보고 또 세 번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제 같은 이야기들이 인제 많이 겹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 그 형이상학이지만 어. 예 서구 전통의 그런 형이상학하고는 굉장히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요?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는 기존의 서구 형이상학이라는 네.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제 뭐 과이 뭐 화이트헤드가 그 비판도 하지만은 그 플라톤의 서구 철학이라는 게 결국 서양 철학이라는 게 서양 철학의 역사라는 게 플라톤 철학의 플레이로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뭐 음. 이러면서 어떤 이데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제 그거를 비판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일자, 일자. 예, 변하지 않는 그 일자, 뭐 신학에도 엄청 영향. 우리 그렇죠. 저기 같이 음. 신학을 또 심도 있게 변하지 전공을 않는 했지만, 예, 절대자. 영원 뭐 불변하는 절대자. 영원불변하는 그래서 음. 뭐 진리. 플라톤, 아리스토텔, 뭐 에르스토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뭐 결국은 그게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계속 그래 그 근세로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이게 좀 바뀌긴 하지만 끊임없는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추구 음. 이런 것들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서 이 서양 사상사에는 음. 이제 근데 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음. 이제 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음. 이 사람 그 표현 중에 내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내가 번역을 어떻게 하지? 이 사람 그 뭐죠? Process and Reality라는 책 잘 그렇죠. 아시죠? 과정과 실제. Process, 과정 예, 실제죠. Process and Reality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이 명제어죠. 있는데 어, speculative philosophy라는 여기서 이게 사변 철학이 형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peculative philosophy is an endeavor to frame logical, consistent, necessary system of general ideas in terms of which every experience could be interpreted. 이게 여기에 다 들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형이 거기서 만든 스페큘레이티브 필로소피가 어, 형이 형이상학이라고 인제 해석을 이게 하라. 사변 철학에 예. 근데 형이상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것만 형이상학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하시던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형이상학 네. 간단하게 형이상학이라는 여기는 뭐 서론이니까 오늘 시간. 사실 이제 네. 한국의 형이상학 하면은 이제 뭐 반대말이 형이학 해가지고 네. 뭐 아랫도리. 어떤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어떤 실제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뭐 그렇죠.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본질이 뭔가 뭐 그렇지. 이런 물음이 들어가면 벌써 형이상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도 그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메타피직스라고 미국의 우리 영어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메타피직스라 그래서 이제 피직스라는 게 물리학이라는 게 물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메타입니다. 메타. 그렇지. 넘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그렇지. 네. 물리적 현상의 그런 거에 국한돼 있지 않고 초월된 그것을 넘어가 가지고 뭔가 너머에 있는 뭔가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물음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존재가 무언지 이제 뭐 이러면 존재론이 이제 들어가요. 또 이제 형이상학의 한 분과겠죠. 존재론이나 뭐 우주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이제 그렇죠. 계속 주제가 나올 텐데 끊임없이 그 맞물리는 건데 우리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수적으로 이게 안 맞닥뜨릴 수가 없죠. 이 문제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서구 형이상 화이트헤드가 이게 굉장히 달랐던 거는 거기에 이 사람이 그 경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철학적 이 구성을 보면 이 경험을 떠나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거기에 핵심이에요. 그 이전 서구 형이사 화이트헤드 이전에는 계속 우리가 이 경험 이전에 뭔가 이 경험을 떠나서 뭔가 변하지 않는 막 이런 것들 찾았는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뭔 그냥 귀신 신화 완전히 그 뜬구름 자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 경험과 이제 관계가 그렇지. 그런 없는 얘기처럼 들리면은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렇지. 뭐 그러면서 또 비판을 하지. 뭐 비판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얘기하지 마라. 뭐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비꼬기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하지만 뭐 speculative philosophy가 그 노력인데 endeavor. 그다음 to frame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끼워넣은 이렇게 같이 조직적 그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고 logical 그다음 necessary, logical하고 consistent 정합적이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그런데 general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고가
당연히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음.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틀로 프레임으로 그 틀로 예, 그렇지. 우리의 경험이 해석이 돼야 된다. 우리의 음. 경험이 해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경험을 제대로 이렇게 음.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아. 이게 형이상학이 이게 우리 이 화이트헤드가 이제 형이상학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뭐 현사실체니 뭐 영원 대상이니 뭐 합생 전이 뭐 쭉쭉 나오지 새로운 용어들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 때 참 많이 배웠죠 오히려 저는 뭐 아니 거기 그러면 네 미안한데 학부 격하지만 때 예. 거기서 질문을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과학을 하지 왜 철학을 했어요? 과학이 그거잖아요. 그 좋은 얘기인데 과학이 현상을 경험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 예. 아니겠어요? 느끼는 그런데 거 그 사물 예. 자체 느끼는 거 아니 그런 인간이 거지. 느끼잖아요. 그쵸? 느낌이 느끼지. 있다는 거 경험이 예. 있다는 거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과학이 그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죠. 근데 결국 과학도 과학 나중에는 철학을 한다는 인제 얘기인가? 그쪽으로 가 가지고 화이트헤드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면 종교와의 인제 대화를 많이 또 시도하는데 그런데 엄연히 인제 과학과 종교와 인제 철학 이런 분야들의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인제 절적으로 이 종교나 이 철학 같은 경우 이 과학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실제 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일자와 다자과의 관계, 그 보이지 않는 실제, 그리고 도대체 이제 신에 그러면 대한 물음 이런 어 것들은 사실 이제 물론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죠. 그러나 이거를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과학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종교와의 대화는 하지만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눈으로서 대화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뭐 서로 이렇게 뭐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믹스돼 가지고 막 이렇게 모호하게 되고 그러는 거는 싫어하지 서로가.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화이트는 예. 화이트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는 신조차도 연구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 그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과학자였고 결국 수학자였지만 나중에 인제 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심도 있는 그런 음. 어떤 신을 언사를 부정한 건 한다는 거죠. 아니죠, 이 사람이. 신을 예? 부정한 건 아니죠. 신을 부정한 건 신 부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신을 신 있는 철학자로 해 가지고 오히려 철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지. 왜냐하면 어느 왜 비판을 받아요? 철학자들이 뭐 궁극적인 아. 실제를 얘기하지만 신에 아.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학자들처럼 막 아. 진술을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이게 알러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철학자들이. 신학자들과 달리. 근데 음. 화이트헤드는 과감하게 그 신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야, 자기 철학 안으로. 음. 왜냐하면 이전에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신을 갖다가 이 사변 철학, 형이상학 체계를 끌어들이지 않고 완전히 예외를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요? 신은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이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막 얘기하고 음. 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은 그냥 예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냥 음. 뭐 신을 믿는 아. 사람은 음. 신을 인제 전능한 음. 전지전능한 이런 뭐 존재로 그냥 따로 두고 음. 나머지가 왜 변하는가 뭐 이러는가 이런 쪽으로 근데 화이트드 같은 경우는 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 음. 세상이 변한다면 이 신도 이 변하는 세상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세계가 신에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신도 세계에 음. 의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전에 음. 신에 대한 이해에 과감한 도전이지. 음. 예전에 누가 감히 전에 세계도 물론 무신론자는 그럼 신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음. 세계가 신이 세계에 의존한다. 이거는 과연 이 서구전도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음. 막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열린 종교들이 이제 꽤 많이 있지만 음.
그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지셨던 거군요. 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유에 제가 오게 된 배경이 4학년 때 그 아. 한신대 그 음. 철학과 그 마지막 그 졸업년 그 4학년 때, 그러니까 시니어 때 그 네빌 책을 보게 됐어요. 음. 네빌. 그 네빌. 그렇죠. 어, 네. 우연히 네빌 책을 접하게 됐는데 Behind the Masks of God이라고 네. 그거를 누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미국에서. 어 우리 그 어 대학원 선배 누구였는데 갖고 왔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저기 대학 때 지금은 불법인가요? 왜 해적판이라고 그렇지. 완전히 복사 가게에서. 그 복사각에서 다 우리 그 스터디 맞지. 모임이 있었는데 네. 우리 사실 그 과정 철학반이라고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어. 근데 그걸 다 복사한 거야. 어. 지금 되나? 그거 미국에서 큰일 나는 게 그게. 지금은 안 해요. 저작 그렇게 못 지금은 하고 못 하겠죠. 그 지금은 저작권. 인제 핸드폰으로 자기가 그렇지. 그럴 이유가 없겠지. PDF로 이렇게 쫙쫙 뭐 복사하면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돼 가지고 화이테드 얘기도 꽤 하는데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음. 이분은 이제 서구 전통과 이제 화이테드 철학을 이제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또 자기만의 이제 형이상학 체계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직접 배우고 싶어 가지고 음. 이게 비유로 왔죠. 그러면서 처음에 MTS로 왔다가 음. 어 처음에 MTS로 왔다가 바꿨어. 우리 저기 먼저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MDB가 MTV. 더 낫다. 뭐 나중에 목회할지도 모르네. 뭐 이러면서 사실 MD가 더 예. 길고 사실 과목이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는 MDB로 왔다가 MTS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뭐 그거 근데 예, STEAM을 했거든요. 근데 어, MDB 어, 주더라고 또. 어. 네. 그래서 뭐 MD브로 그냥 바꿔서 MD브로 그냥 했는데 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네빌의 서상 그분 대단한 미국에서 그 젊은 시절 때부터 책을 엄청 쓰고 다작가지 네빌도 굉장한 다작가인데 근데 뭐 화이트헤드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구 전통 그냥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그런 채색 색깔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그분도 이제 그 어떤 그 과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비판을 해요. 그 우리 화이트헤드의 그 과정적인 것에 그 초점을 두는 거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 그 위에 어떤 또 하나의 그 어떤 형이상학적 체계를 이제 세워야 되는 그 일자가 다자에 화이트헤드 신이 너무 작다. 이제 음. 네빌이 계속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다자가 일자에 종속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화이트헤드 신은 너무 작다. 이게 종교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이 아니다. 뭐 신이 세계에 의존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신이 세계에 의존한다. 이게 지금 보통 이거 우리가 예, 신이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음. 세계는 당연히 신에 의존해야죠. 숭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쵸? 만약에 근데 그거를 믿는다면 화이트헤드는 그게 동등한 관계라는 얘기잖아. 예. 그러나 인제 뭐 누가 이 세계를 창조했냐 이거는 음. 뭐 사실 뭐 화이트도 그렇고 이 논의는 사실 약간 뭐 다 제껴 두는 거죠.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근데 문제는 인제 신이 어떻게 여기에 간섭을 하고 인제 관여를 하고 또 영향을 받고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세상의 이 맞아요. 악이 등장하는 이유인데 과연 전통 신학에서 말하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자유의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신은 다 알지만은 그 신은 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악이 생기고 그러나 뭐 전능하시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지금 서로. 음. 그러면은 뭐 전능하고 세상을 다 알고 미래를 알지만은 이 자꾸 일어났던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지진으로 죽고 말이야. 헤일이라든가 지금 IT. 아하. 이게 그럼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음. 말이지 음. 이게 신은 어딨는가. 완전히 뭐 지금 세계를 창조해 놓고 무책임하게 이런 거를 전혀 음.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중가운데 전능하다면은 전지전능하다면 말이지. 음. 이걸 왜 중가운데 차단을 못하 간섭해 가지고 좀 말이지 이거를 좀 그렇지. 예.
미리 뭐 경고 사인을 준다든지 계시로서 말이지. 이게 아니 그럼 고 교수님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에 있어서 어. 이 프로세스 그 뷰를 따라요. 이 과정 철학적 관점을 과정 음. 신학적 관점을 따른다고. 악을 어떻게 과정 신학적 관점 과정 신학적 관점은 음. 신이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음. 이 세상에. 음. 이게 지금 이참이 기독교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구나. 그렇지. 음. 신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내가 뭐 여기서 내 신앙을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싶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내가 믿는다 이게 신의 존재를. 음. 그러나 나는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이 어떤 굉장히 이런 과정적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미래를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 컨트롤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이 끊임없이 같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같이 그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마치 예수가 인제 우리 신약 성서에서 이렇게 그려지듯이 그런 어떤 그런 그림들 음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서로 고통을 쉐어하고 그 자비 음. 뭐 사실 말해서 컴패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 서로 고통을 그렇지. 함께 나누는 이러면서 인제 전진해 나가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과정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그 primordial nature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원적 프라이머디널처럼. 본성. 예 이래 가지고 무슨 그 본성? 예 시원적 본성이라는 게 시원적 인제 본성. 뭐 일종의 프라이머디널. 그 initial aim이라 그래서 음. 신이니까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이렇게 나름대로 그 선한 그런 어떤 그런 계획들 그런 플랜들을 갖고 있겠지만 이것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 이게. 인간들한테. 그러니까 음. 인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유의지겠죠. 그러나 이게 자유의지마저도 신이 막 컨트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유의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전통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음. 거기에서 그러면서 결국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이 우리 커뮤니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우리 결정에 달린 거예요. 이게 신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의 어떤 좋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플랜들을 우리가 결국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결국 우리한테 달린 거거든. 그래서 과정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속담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처음에 어떻게 하면 man proposes, God disposes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게 ma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인간들 휴먼들이겠죠. 음. man proposes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God disposes 신이 처리한다. 그래요. 결국 음.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신에게 달려 있다 이거거든. 근데 과정 철학자들이 바꿔버려요. 바꿔버려. 어떻게? 신이 God pro 계획하고 God proposes 그다음 propose. we disposes. 그러니까 음. man disposes요. 그러니까 그게 God proposes, man disposes.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뭐 무의식적으로 우리 뭐 심리학적에서 말하면은 그렇지. 꿈속에 막 예를 들어서 계시를 받는다. 많은 음. 사람들이 이게 계시가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드리머들이잖아요. 이게 드림 뭐 신 꿈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기도를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갑자기 무의식 속에서 막 튀어나와 가지고 인제 막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음. 이게 사실 뭐 과정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제 신이 인제 계속 유혹을 하는 거거든. 유혹한다. 예. 그게 lure for feeling이라고 그러잖아, 신이. 음. 예, 유혹. 와일드헤드 용어로 lure for feeling.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lure를 하는 거야. 컨트롤을 안 하고 음. 뭐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좋은 자꾸 양심적으로 깨름칙하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음. 일종의 이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신이 자꾸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 이렇게 뭐 컨트롤을 안 하고. 음.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우리가 이제 디스포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게 신인지 그게 악마인지 어떻게 알아, 인간이? 뭐 예? 아니 결국 그럼 악의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럼 악은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악은 참 이게 없는 힘든 거고 문제가 악은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예. 악은 예, 없는 거네. 이제 악이 악처럼 실제로 없는 보이는 게 거네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게 악처럼 자꾸 보이는 게 선처럼 되고 음. 뭐 선처럼 보이는 게 악처럼 되고 뭐 전화위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있죠. 동양 철학이랑 연결된다는 아 얘기군요. 영향되죠. 이게 아. 과정 철학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단수 영향이 뭐 얘기를 안 하고 음. 무조건 뭐 양심적으로 깨름칙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인제 신이 뭐 제한하는 거다. 뭐 근데 사실 그게 순식간에 자기 판단인지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판단인지 뭐 진짜 이게 우리 자기 판단. 뭐 예 절대자가 원하는 건지 절대자를 믿는다면 그런 건지 구분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참 음. 끊임없이 이런 게 사실 신학적 토론 중에 끊임없이 이게 예 그래서 그 논란이 됩니다. 네빌 그 교수가 음. 그런 작은 신, 예? 인간을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만 하는 신을 반대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결론. 음? 그렇죠. 사실 인제 그래서 신이 너무 인제 약하다. 화이트헤드 약하다. 신은. 이거는 전통의 어떤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의 신이라고 볼 수가 음. 없다. 뭐 철학적인 신이겠지만 근데 사실 다 화이트헤드 저기 로버트 네빌이 또 인면 과정 신학자인 게 과정 신학의 어떤 그 끊임없이 신과 세계와의 상호작용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요. 우리 저 어떻게 네빌이. 받아들여? 굉장히 그거를 그 과정 철학의 과정 사상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그런 면에서. 음. 이전에 이게 강조하지 않아. 이게 과정 사상에 와 가지고 신과 세계와의 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는 이게 과정 사상만큼 그거를 강조한 학문이 없었거든요. 이게 네빌이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그거를 잊게 하는 또 다른 존재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아. 그 어떤 그 또 존재자 이 얘기가 아. 끊임없이 그 위로 세우는 건데 음. 이러다 보면 그냥 위계 구조가 생기잖아요. 음. 이게 그러면은 솔직히 그 무한태행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를 또 그 위에 또 존재를 그렇지, 세워야 그렇지. 되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네빌 같은 경우는 일단 신이 그래서 예외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무한태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음. 그 신의 어떤 그 엑스 니힐로 크리에이시오 엑스니얼로. 엑스 니힐로 그 사람이 이 그렇게 무로부터의 굉장히 이거 강조해.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니울로가 네빌한테 나왔구나. 아 그 사람 저 이제 철학은 기억나요. 네빌이 예. 엑스니울로 강조했어. 그 사람 철학은 아. 엑스 니힐로가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게 과정 아. 철학하고 인제 철저하게 자기를 구분시키는 거거든요. 과정 철학자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음 그러면 예?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도 뭐 음양, 태극 그다음에 무국이 나오잖아. 그 무국이랑 비슷한가 그럼? 그 사람도 무국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무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네빌도 동양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과정 철학자보다도 네빌이 어. 동양 사상에 더 빠삭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과정 철학자, 과정 신학자들 과정 신학이나 과정 철학이 동양 철학하고 많이 연관이 되지만 막상 미국에서 활동하는 과정 철학, 과정 신학자들이 동양 사상을 그렇게 심도 있게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네빌 같은 경우는 그 세대 때 네빌 세대, 네빌 뭐 아. 지금은 인제 뭐 은퇴하고 지금 살아계신가? 살아있나? 지금? 그런 모르겠네요. 예 지금 거의 80, 70, 80 다 돼 80 가잖아. 넘었겠지 당연히. 넘었나? 근데 그 세대 때 그렇게 나름대로 그 동양 철학 사상에 대해서 관심 음. 갖고 그렇게 한 음. 사람은 참 드물지. 근데 그 많이 연관을 시키고 그러는데 무국이랑 연관을 시켜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무국보다는 태극. 태극. 사실은 우리나라 저기 뭐 유학사 신유학 사상에서 말하는 아니면 그 주역 사상에 말하는 태극이라는 거는 무국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태극과 그렇죠. 무국과의 그런 예. 상호작용 음. 이게 엑스 니힐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네빌 같은 경우는 그 무국보다는 인제 새로운 일자 그 태극을 완전히 그 일자로 태극 일자로? 태극을 일자로 어. 이해를 하면서 왜 아닌데 어떤 태극 음양 아니야. 태극은 그러니까 그게 음양인데 무슨 어떻게 냐면은 일자가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태극 일에서 인제 음과 양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음양. 이렇게 위계론적으로 파악해요, 발색론적으로. 그래서 많은 지금 그 서양 음. 철학자들 중에 그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을 이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네빌도 그렇고. 일자에서 태극을 그렇지. 음양이 나온다. 그 일자가 거기에서 음양이 서양 나오고 사상의 일자. 아.
그렇지. 원래 주역에서도 말해. 그 태극, 그다음 음양, 그다음 음양에서 뭐가 나와요? 사상이 나오죠. 그다음 사상이 사상에서 8괴가 나오고 그다음 64괴로 막 이제 전쟁에 나가서 64괴가 주역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놓고서 사실 이거를 발생론으로 보느냐, 일자를 위에 두고 사실 이제 동양 전통 철학에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위계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양 없이는 태극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이 음. 있으려면 또 무극을 전제해야 되고 아 어 동양은 그 위계 질서가 아니구나. 그렇죠. 위계적인 위계가 아니야. 그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어떤 상호작용과 그런 조화를 얘기하지 거기에서 아 발생론적으로 뭐 순환구조 뭐가 아니야. 위에 있고 뭐가 위에 있고 이런 식의 전개는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 그게 동양적이지 않은 아 전통적이지 않은 해석이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던데 풍유란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음.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활동했던 동양 철학자. 근데 이게 지금 네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보면서 화이트헤드를 비판을 하지. 화이트헤드를 음. 이제 너무 우주론에 매달렸다. 우주론이라는 건 그 사람은 너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깐 그 본체를 얘기를 이제 소홀히 했다. 음. 신의 본질. 이 신의 본질. 본체가 뭐냐? 이 신의 본질. 아. 이 변화 뭔가 이게 딱 그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그 신의 음. 존재. 이거가 너무 좀 약하다는 거야, 우리 과정 음. 사상은. 이제 좀 좀 그런 게 있었지. 예. 음. 예. 그래서 나는 뭐 과정 하여튼간 네. 사상은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지만 막상 과목도 많이 듣고 음. 비유에서도 많이 듣고 또 vanderbilt 가서도 또 과정 사상 과목을 또 듣고 하버드에서는 가정 사상을 하버드에서는 비교적으로 그 로런스 설리반이라고 그 음. 종교학이에요. 그 종교학? 굉장히 그분도 유명한 지금도 노틀댐 유니버시티 딘으로 있든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로 갔지 나중에. 근데 그 하버드에서 그 거의 형 올레이 받았잖아요, 거기서. 아니야 그렇진 않았어요. 왜 갑자기 아니 워낙 아니. 뛰어나니까. 제가 아니 하버드에서 꿈꾸기고 내가 제가 좀 그때 뭐 그렇게 장학금도 갔으니까. 받고 가시잖아요, 솔직히. 예. 네. 근데 음. 하여튼 거기에서는 뭐 세계 그 전부가 일종의 그 있었습니다. 릴리전 완전히 그 종교학 그다음 그 리추얼 스터디 그러니까 그 리추얼 스터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비콕스가 그때 강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하비커스. 뭐 예 하비콕스도 하고 설리번도 하고 이런 사람들 과목 들으면서 뭐 계속했죠. 뭘 불교 하면서. 쪽도 공부하셨고 거기서. 비교적 저도 하버드에서 한 그리고 과목 들었습니다. 불교 과목. 그리고 해석학 뭐 피오렌자 뭐 이런 사람들 그것도 많이 듣고 음. 뭐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뭐 그래요. 정작 논문은 그런데 그 비유에 저기 vanderbilt에서 융 쓰지 않았나? 예 융. 유흥했어요. 나 융이 왜냐하면 화이트헤드하고 잘 연결되고 동양 아 사상하고도 아주 연결이 잘 돼서 그 융과 그 역학 그 주역 역경 이런 쪽 그 비교하면서 썼죠. 거기에 그 융 그으로 유명한 그 프로이디안이죠 사실은. 근데 음. 니오 프로이디안 그 발리 게이라고 이분이 인제 그 융 한번 아니 공부를 근데 프로이디안인데 프로이디안이랑 융 심리학은 아니 반대 아니야? 그게 어. 한국에는 굉장히 나도 그렇게 배워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인제 융을 이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음. 이 프로이드와 융의 융을 적대적 관계로 인제 인제 굉장히 너무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어요. 물론 음 인제 융이 나중에 떠나죠. 그 그렇지. 프로이드를 융이 인제 제자였지만 프로이드의. 근데 나중에 인제 떠나서 그렇게 하지만 융의 그 무의식에 관한 거는 사실 그 프로이드의 영향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프로이드 사실 그 프로이드의 그 어떤 위상기하학적인 막 연결을 하고 연결의 그 무의식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정말 무의식을 발견했죠. 대단해.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역시 융은 인제 내가 볼 때 그거를 더 심층화시켜서 이제 심층 심리학으로 가고 뭐
분석 심리학, 심리학으로 또 가고 그의 심리학 과정이 스승인 정신 분석학을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사실 이제 어느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리학을 과학화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음, 계량화하고 음, 무의식 발견한 건 좋은데 그걸 굉장히 이론화하고 정립한 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능 이론으로 끌어들이면서 뭐 이드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그 양화시키려고 그거를 이제 다시 말해서 논리, 이제 퀀티파이 시키는 논리적으로.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철저하게 과학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융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하면서 자기 이제 그 융은 이제 무의식을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인 그 음, 퍼스널 그 unconsciousness 그 단계에서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 본능 단계에서 음, 이게 본능에서 그냥 다 멈춰버리고 본능이 이제 억압돼 있으니까 그 자꾸 이 사람은 이제 의식이 본능에 되죠. 억압된 것들을 이게 이제 표현하고 이게 다르게 이게 표출되고 이런 것들로 프로젝션하고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네. 이제 융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본능 간단히 프로이드를 얘기하면 우리 욕망들 있잖아요. 뭐 네네 여러 가지 뭐 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음, 어렸을 음, 땐 강하잖아. 지금은 많이 음, 희석이 되지만 그런 욕망들 뭐 그렇죠 미워해도 뭐 미움을 바로 분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이게 계속 예. 억압을 해야 되는 억압을 해야지 이게 예 무의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프로이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렸을 게 때부터 욕망이고 그렇지. 성적 욕망이고. 가장 그 욕망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인제 그 어떤 그 성에 대한 그 음. sexual instinct라는 그 디자이어가 그걸 억누르는 게 뭐 나중에 공부욕으로도 표출되고 식욕으로도 표출되고 엄청 스트레스 그거를 인제 사실 그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욕망들을 함부로 발산해서는 안 큰 되죠. 범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욕망을 억누르느냐 그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sublime이라고 하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멋지게 이게 숭고화시켜서 이게 발산을 시키느냐. 종교도 일종의 욕망 종교도 그런 네. 욕망을 억누르면서 이제 나타나는 일종의 그 sublimation 그 음. sublime이라는 그 어떤 그 숭고한 그냥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음. 알고 보면 그 깊숙하게 보면 결국 이 본능을 억압한 음. 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이거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융은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지. 융은 인제 그 본능 이전에 더 본능보다 깊숙한 곳에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이 있고 그 자기 퍼스널 개인적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대대로 음. 그리고 그 민족이 다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한 개인의 그 무의식 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정신적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무의식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집단 그렇죠. 무의식. 예예예. 집단 네. 무의식이 있지. 우리가 한국 근데 사람이니까 한국 그렇지. 사람으로 배워서 이렇게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이어지는 예.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이어져 있으니 그냥 유전적으로 이게 이어지나 어떻게 소위 이어지나. 말하는 네. genetically 이게 가서 유전적으로도 이게 음. 전달이 되면서 음. 이게 뭐가 뭐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무의식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인제 원래 심리학이라는 게 인문학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회 과학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굉장히 리서치가 그렇죠. 필요하고 사회과학에는. 사회과학 쪽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융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의 그 새로운 그 분석 심리학 그의 그 프로이드가 했던 정신 분석학 차원이 아닌 그 분석 심리학을 이제 새로운 분과를 이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인제 사실 이 서구 심리학계에서 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 좀 절하되어 있다 그럴까? 이 그래요? 프로 음. 왜냐하면은 이 융 같은 경우는 이 종교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지 심리학 쪽에서는 맞아. 신학 과학화가 돼 있으니까. 이 종교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지 아니면 음. 종교학이나 비교 종교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지 심리학 자체에서는 프로이드까지야 인제 엄청나죠, 음. 프로이드의 그 영향력은. 근데 융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집단 심리학을 얘기하니까 결국 이거를 아. 증명하기 위해서 뭐야. 이
심령술 막 그 패러사이콜로지로 간다고 막 그러면서 동시성을 얘기하고 아, 갑자기 텔레파시 텔레파시도 같은 거 얘기해. 있죠. 예? 텔레파시도 얘기해요. 예, 텔레파시 같은 이게 아주 뭐 클레어보이언스라고 또 해요. 내가 클레버요. 생각하는 게 음, 같이 이게 동시적으로 막 이게 음, 생각하면 이게 음,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고 이게 음, 같이 막 어울려서 음, 이게 무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음,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약간 내 음, 버전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동양 사상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죠. 음. 융이 주역을 특히 많이 얘기하고. 주역을 근데 많이. 저는 이제 주역까지. 융을 좀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제 논문에서.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형 교수님이 형 지도 예. 교수가 프로이디안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그 네. 사람 아니야. 그 아니야, 사람은 그건 아니야? 융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막 간섭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뭐 약간 이제 내가 볼 때 그렇게 학자 많이 뭐 유니버시티 시카고 나오고 뭐 굉장히 음 음. 똑똑해요. 음. 근데 유니버시티 시카고 출신은 좀 까다롭지 않나? 까다로운 줄 알았는데 어. 나중에 이분이 그 약간 그 비즈니스 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디비전을 키우는 그 아. 밴더빌트에서 어. 펀드레이징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음. 예리하게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그런 그러지 걸 내가 않고. 오늘 그러니까 내가 나만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수들이 꽤 많았죠. 형 그 빨리 예. 졸업했잖아요. 한 3년 만에 고 교수님 졸업하셨잖아요. 아 네 그쵸? 어디서? 반더빌트에서. 밴더빌트에서 대학 4년 했죠. 4년. 4 년. 예.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였는데 음. 굉장히 빠른 거였는데 뭐 아 하여튼 인문학으로 뭐 5년 넘는 거는 예. 힘들잖아요. 뭐 하여튼 뭐 후딱했지. 2년 코스워크하고 1년 동안 그 컴프리헨시브 exam하고 뭐 논문하고 그냥 후딱 했죠. 음. 뭐 아, 그래서 딱 하나만 뭘 비판한 거야, 융에 대해서? 아 융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거가 여러 개가 많지, 있는데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어 융은 여전히 그 융이 이제 자기의 동시성 이론, 그 집단 무의식 그 론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주역 있잖아요. 주역 얘기를 많이 끌어들어와요. 주역 그런데 얘기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주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아닌 것 같다. 융이 음. 자기의 이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음음. 그 주역의 이론을 많이 왜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동시성. 음 융은 그냥 여전히 그 서양적인 그 서양 학자의 그런 서양 사상의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일자 음. 이게 동시성 이론 얘기하면서 칸트의 물자체 이론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요? 결국 물자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 넘어 있는 동시성 이론이라는 것이 미안한데요. 예, 고 교수님. 동시성 이론이라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똑같은 일이 같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그 음. 사이키에 사이키.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 아.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과적 작용도 아. 없는데 인과작용이 없잖아요. 내가 뭐 그래요.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머릿속에서 무슨 음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음음. 갑자기 어. 그 음악이 막 나오는 거야. 뭐 음악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꿈을 꿨단 말이죠. 음.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인데 갑자기 그게 현실 속에 나타난 거예요. 음. 일어나서 근데 그날 어. 그런 일들 종종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음. 이게 단지 우연이 우연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다 지금 얽혀져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건데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들 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그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인과적으로 자꾸 이제 과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 인과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하죠. 예, 다 그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으면 그렇죠.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원인 결과 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우연으로 우연으로. 취급한다는 거야. 근데 음. 융은 그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음. 이게 원인과 결과로만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이게 다 하나의 그 촘촘히 우리 이 커뮤니티는 네트워크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음. 이게 과학적인 그런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고 결국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칸트의 물자체. 칸트의 물자체 이론을 칸트의 물자체라는 게 시공을 넘어서 그 원인과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이제 그런 아,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물 결국 자체가 이거가 예? 물 자체라는 개념이 그렇지. 시공을 떠난 떠난 시공을 떠난 떠나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 그런 어떤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 결국 그거는 우리가 칸트의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칸트가 그렇게 대대한 칸트의 공헌인데 독단의 그 잠에서 깨게 했다는 거 그 이전에 이제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얘기가 너무 뻗어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인식한 물 자체가 진리의 세계라는 얘기야? 알 수 없는 아 진리의 뭐 세계? 물론 예 진리의 그 세계인데 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고 그 그렇게 무의식으로 칸 모든 게 그렇지 일어난다는 얘기야? 융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시공간 속에 제약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시간 있고 공간 그렇죠. 속 있고 우리 인식이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지. 응.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거는 음. 그 물건의 그 물의 자체가 아니고 그치. 우리의 그 시공간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치.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 경험하는 거지. 아는 거잖아. 예. 왜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상식으로 들리겠지만 상식처럼 들리겠지만 칸트 이전에는 전부 다 우리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갖다가 동일화시키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제대로 인식하면은 결국 그게 진리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 데카르트가 인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그렇지. 칸트는. 근데 음. 거대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뚫을 음. 수 없는 그 물 자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인제 이해가 되네. 음. 칸트가. 칸트가 정말 예. 그런데 물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물 자체가 그게 물 자체야. Ding an sich. 아. 그러니까 things in themselves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영어 번역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거는 이 논리나 수학이나 과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어. 그냥 실천을 해야 돼. 도덕적인 그런 음. 이성으로 실천을 해야 돼. 결국 신앙으로 또 신앙 얘기하면 칸트가 결국은 이제 기독교 철학자인 게 네. 글로 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융은 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융은 인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기의 집단 무의식 동시성 이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칸트의 물 자체 세계를 인제 음. 상정을 해요. 갖고 온다고. 그게 이게 무의식이라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은 거라고. 그게 무의식이라는 얘기야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원인과 결과에 제약을 안 받는다 이 얘기야. 아. 시공간을 인제 뛰어넘으니까. 아. 그런데 말이 되네. I 그런데 like it. 그러면서 어. 여기까지는 말 되겠는데 그러면서 주역 얘기를 갖고 와요, 주역 얘기를. 아 근데 주역 얘기를 갖고 왜냐하면 주역에서 그동안 이게 뭐냐면은 뭐 그거 뭐야 예로 스틱스 있죠? 그 스틱스를 주역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점치는 점치는 거. 거. 예. 예, 동전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음. 마음속으로 간절히 뭘 원해.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인제 확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음. 육효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육효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인제 그 앞날을 예언하고 그러잖아. 이게 정확하게 동시성 원리의 모델이라는 거야. 자기 어. 심리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딱 그 외부로 인제 나타나는 거란 얘기야. 어. 그래서 하나의 뭐가 형성되냐면 괴를 만든다는 거죠. 아. 육효, 근데 육효. 그거 그게 근데 이게 물 자체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물 자체라는 게 이제 무의식 주역 얘기에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맞지 않을 그래요. 뿐더러 주역에서 의도하는 거는 이제 시공간을 밖에서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공간 속에서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거든. 변화에 오는 거 시간관에서 변화에 육효라는 것도 끊임없이 그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마음속에서 이제 딱 해가지고 뭐가 하나 딱 나서 이게 딱 됐다. 이게
이건 너무 인제 이거는 어떤 네. 편협한 아. 네 그 해석이라고 본다. 나중에 한번 주영 얘기 예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인제 다음번에 계속 스케줄링을 앞으로네요. 네. 하면서 음.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세계 종교학이니까 인제 네네. 물론 이제 종교를 하면서 음. 연관을 다 시키거든요. 그 뭐 음. 철학과 이런 뭐 심리학 이런 음. 얘기들, 종교학 얘기하면서 음. 인문학이에요, 전체적으로 틀을 볼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 인문학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인제 제 전공으로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런 세계 종교를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면서 인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네. 서로 하면서 그래요. 우리 같이 네. 그 알겠습니다. 토론하고 예예. 예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일 주일에 한 하고 번 하고 예. 시간 나면 언제든지 예예. 만나서 그렇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또 예. 그래 예. 끊을게요. 들어가셔서 응. 나는 식사 밥 먹었고 그래. 예. 그러게요. 네. 인제 레코딩을 어 멈추겠습니다. 네. 빨리 떠나